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전 11시를 지나가면 창밖의 햇살이 본격적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하죠. 한낮의 열기가 차오르고 몸과 마음이 쉽게 지치기 쉬운 8월의 이 시각. 여러분은 어떤 풍경을 그리며 하루의 절정을 지나고 계신가요? 매일 똑같이 쳇바퀴 돌아가듯 흐르는 일상 속에서도 오늘 저녁 해가 지나면 어디로 걸어가 볼까 하는 소박한 기대 하나쯤 품고 사는 것만으로도 한낮의 더위를 견디는 작은 숨통이 되어주는데요. 이글거리는 태양을 잠시 비껴나 오늘 저녁 노을이 내릴 때 오롯이 내 두 발로 거닐게 될 우리 동네의 시원한 밤길을 미리 마음에 품어보는 시간. 8월의 청청한 햇살 아래서 전해드리는 클릭 성남. 오늘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라울림 김희경입니다. 오늘 클릭 성남도 여러분의 일상에 가슴 시원한 청량감을 더해줄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코너 길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오늘 저녁 8시 반 하루의 열기가 식어갈 즈음 꼭 한번 걸어보시길 추천하는 특별한 산책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코너에서는 우리 성남시의 유익하고 알찬 시정 소식들 꼼꼼하게 모아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클릭 성남 그 6번째 여정. 노을이 저물고 밤바람이 불어오는 그 청량한 길 위로 먼저 떠나볼까요? 길 읽어주는 여자 6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성남, 길을 읽어주는 여자. 우리가 오늘 발걸음을 놓을 곳은 8월의 열기를 차분하게 식혀주는 성남의 영원한 젖줄, 탄천의 저녁 산책로입니다. 시간은 저녁 8시 반. 완벽한 밤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하늘 한 구석에 짙은 푸른빛과 붉은 노을의 잔상이 희미하게 번져 있고, 그렇다고 낮이라고 부르기엔 이미 도심의 가로등과 아파트 단지의 각 가정들엔 다정한 불빛들이 켜져 있는 참 묘하고도 아름다운 시각이죠. 정자역 부근에서 탄천 둔치 산책로로 연결되는 나지막한 계단을 하나씩 내려가 봅니다. 이 시각의 탄천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이야기와 온기가 교차하는 공간이에요. 온종일 직장에서 치열한 하루를 보낸 직장인들이 가벼운 차림으로 바꿔 입고 걷는 묵직한 발걸음.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손을 꼭 잡은 채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거니는 다정한 부부들의 뒷모습. 그리고 주인의 발걸음에 맞춰 신나게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들의 활기찬 보폭까지. 저녁 8시 반의 탄천은 고요함보다는 살아있는 우리 이웃들의 정겨운 숨소리로 가득 차 있답니다. 탄천 둔치 산책로에 발을 딛는 순간 가장 먼저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바로 물가가 건네는 정직한 서늘함이에요. 도로 위의 아스팔트는 아직 한낮의 열기를 머금고 미열을 뿜어내고 있지만 탄천 수면을 스쳐 불어오는 저녁의 바람은 희한하게도 뺨에 닿는 촉감이 참 청량하고 담백하죠. 8월의 짙은 습도 속에서도 물길이 내어주는 이 은은한 산들바람 덕분에 걷는 이들의 이마에 맺혔던 땀방울이 기분 좋게 식어내리기 시작합니다. 발걸음을 순회역 방향으로 천천히 옮겨가며 저녁 8시 반에 탄천을 느껴봅니다. 이 시각의 탄천은 시각과 청각이 아주 독특하게 어우러지는 공간이에요. 저물어가는 보랏빛 하늘 아래로 탄천의 잔잔한 수면이
거울처럼 조명과 하늘을 반사하며 은은하게 반짝이고, 조명이 미처 닿지 않는 숲을 깊은 곳에서는 8월의 풀벌레들이 제각각의 리듬으로 여름밤의 소곡을 연주하고 있거든요. 찰랑거리며 다릿돌을 스쳐 지나가는 투명한 물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어우러지는 이 천연의 백색 소음은 듣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하루의 복잡한 번뇌들을 하얗게 소거해주는 마력을 지니고 있죠. 탄천 산책로에서 도로를 하나 건너 중앙공원 초입으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가 마주하는 공기의 질감은 다시 한번 드라마틱하게 변화해요. 수변의 청량한 바람이 우리를 맞이했다면, 중앙공원의 입구에서 우리를 반기는 것은 수령 30해를 훌쩍 넘긴 우람한 아름드리 나무들이 뿜어내는 묵직하고 진한 피톤치드 향과 8월의 깊은 흙 향기거든요. 저녁 8시 반의 중앙공원은 한낮의 화려함과는 완전히 다른 은은하고 고즈넉한 명상적인 정취를 풍기고 있어요. 공원 산책로를 따라 낮게 설치된 야간 조명 등은 산책하는 이들의 발밑을 정성스럽게 비춰주고, 그 조명빛이 나뭇잎 사이로 퍼져나가며 숲 전체를 마치 환상적인 초록의 밤 정원처럼 연출해 주는데요. 머리 위로는 빽빽하게 머리를 맞댄 참나무와 느티나무 잎사귀들이 밤바람에 사각거리며 정갈한 소리를 내어줍니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순회동 돌막 앞과 분당호 주변으로 걸어가 봅니다. 낮 동안 푸른 하늘을 비추던 분당호의 넓은 수면은 이제 저녁 8시 반의 어스름한 하늘과 주변의 은은한 조명을 받아 묵직하고 깊은 먹빛으로 물들어 있는데요. 고풍스러운 기와지붕을 얹은 돌막악의 처마 아래로 나지막하게 떨어지는 조명과 그 불빛이 수면 위로 잔잔하게 번져나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내가 지금 번화한 도심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곤 합니다. 중앙공원의 야간 숲길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안도감이 아닌가 싶어요. 사방이 우람한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길마다 다정하게 놓인 조명 덕분에 전혀 무섭거나 외롭지 않고, 오히려 거대한 자연이 나를 온전히 감싸 안아주고 있다는 따뜻한 보호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 길 위에서는 조급하게 속도를 낼 필요도, 누군가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내 발 밑에서 느껴지는 흙의 부드러운 감촉과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서늘한 공기를 온전히 만끽하면서 내 정직한 숨소리에 집중만 하면 되는 것이죠. 낮의 길이라는 것은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 조급하게 내달리는 소모의 길이라면, 이 저녁 8시 반의 탄천과 중앙공원 밤 숲길은 오롯이 걷는 행위 그 자체를 통해 내 지친 영혼과 몸을 다시 채워 넣는 충전의 길이자 치유의 길입니다. 장마와 폭염이 번갈아 찾아오며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고 무거워지기 쉬운 8월의 한복판. 탄천의 투명한 물소리에서 시작해 중앙공원의 밤 숲에 고즈넉한 정취로 이어지는 이 초록과 물의 비밀 통로를 걸으며 우리는 비로소 하루 동안 쌓였던 피로와 열기를 정직하게 털어내고 삶의 균형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걸어본 저녁 8시 반, 탄천의 잔잔한 물길에서부터 중앙공원의 고즈넉한 밤 숲길까지 이어지는 이 여름밤의 여정.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열대야와 무더위가 이어지는 8월의 저녁입니다. 오늘 밤에는 집안에서 에어컨 바람에만 의지하거나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대신 가장 가벼운 옷차림에
편안한 신발 챙겨 신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저녁 8시 반의 탄천과 중앙공원의 길들을 다시금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노을과 밤이 다정하게 교차하는 그 길 위에서 여러분만의 고요하고 서늘한 휴식의 기억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길 읽어주는 여자 6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잠시 후 2번째 코너 알찬 성남의 시정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첫 번째 소식은 성남시가 11년 만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는 소식입니다. 성남시는 11년 만에 시 대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7월 20일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시민 의견을 반영해 정보 구조와 메뉴를 재구성하고 기능과 디자인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라는데요. 시는 기존의 화면 디자인을 디지털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웹 접근성 관련 정부 지침을 반영해서 개선했다고 합니다. 화면의 시각적 요소와 콘텐츠 배치를 간결하게 정비하고 글자, 색상, 메뉴 구성의 가독성을 높여서 고령자와 디지털 취약계층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네요. 정부 통합 인증 방식의 로그인 서비스도 도입이 돼서 단 한 번의 인증으로 성남시 홈페이지와 정부24, 국민신문고 등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지능형 인공지능 AI 검색 기능은 강화됐고요. 정확한 사업명이나 행정 용어를 모르더라도 일상적인 문장으로 질문하면 관련 행정 서비스와 정보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8개로 운영되던 통합 누리집은 대표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문화관광, 통합예약, 보건소, 열린 시장실 등 4개 사이트로 통합 재구성해서 접근성을 높였고요. 시는 시민 의견 가운데 안심식당 정보 시각화, 키워드 문자 알림 서비스 등 관계 부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앞으로 홈페이지 기능 추가 개발을 통해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소식은 성남시가 모란 도담길의 소규모 점포, 청년 창업을 본격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성남시는 2016 소규모 점포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참여자 39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 사업은 중원구 모란 중심 상권 뒤편 도담길을 서울 성수동처럼 개성 있는 점포가 모인 청년 창업 특화 골목 상권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데요. 시는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이번 사업의 참여자를 서류 평가와 창업 교육 이수, 사업 계획 발표 평가를 거쳐서 최종 선발했다는데요. 창업 교육과 사업 계획 발표 평가는 창업 역량과 실행력을 갖춘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절차라고 합니다. 사업 참여자는 음식점, 카페, 소매점,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성남시 거주 청년인데요. 시는 이들에게 점포 리모델링과 임차료 등 창업 초기 정착을 위한 사업화 자금 최대 3천만 원과 창업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공동 홍보 마케팅과 시 주최 문화 행사 등을 연계해서 청년 점포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하고요. 시는 소규모 점포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첫 해인 2024년에 20명, 2025년에 25명에 이어 올해 39명의 창업을 지원하게 됐다고 해요. 이를 통해 모란 도담길을 성남의 대표 청년 창업 특화 거리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은 성남시가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사업으로 취업 디딤돌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성남시가 청년 구직자의 면접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 중인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사업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20일까지 면접 정장 대여 건수는 1,233건, 이용자는 829명으로 집계됐다는데요. 특히 정장을 대여한 청년 가운데 309명이 취업에 성공하면서 사업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로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사업과 성남시 일자리센터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간 연계 지원을 꼽았습니다. 성남시 일자리센터에서는 면접 정장 대여뿐 아니라 구직자의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개인의 적성과 강점을 분석해 적합한 직무를 제안하는 구직자 진로 성향 검사, 실제 면접과 유사한 환경에서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모의 면접 프로그램, 최신 채용 동향 분석부터 자기소개서 작성, 직무 역량 강화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취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남시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사업은 성남시에서 거주하는 18세부터 39세 이하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에 필요한 정장과 셔츠, 블라우스, 넥타이, 구두 등을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인데요. 면접 정장 대여 신청과 성남시 일자리센터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 소식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모든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달 9월의 세 번째 금요일에 더욱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알찬 시정 소식들 다시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울림 김희경이었습니다.